그 해당 전유 부분을 임대 주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집 통지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에 발송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집합건물법은 이 소집 통지서를 어디로 발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소집 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집합건물법대로 전유 부분의 소집 통지를 발송을 했을 때 그 해당 전유 부분을 임대 주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집 통지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법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합건물법 제34조입니다. 제3항을 보시면 1항의 소집 통지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통지 장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보내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소집 통지서를 우편 발송해야 됩니다.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아주 명확하게 소집 통지서 발송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상식적인 내용으로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 규정대로 전유 부분으로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많은 대규모 집합 건물이 상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의 경우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유 부분으로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면 정작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분양형 호텔입니다. 분양형 호텔도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전유 부분으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면 결국 호텔의 각 호실별로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호텔 손님들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를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역시 다소 이상한 결론인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유 부분이 아닌 구분 소유자들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사안에 따라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소집 통지서 발송 장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관련된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결정인데요. 이 사건 집회의 소집 통지가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등기부상 주소지인 거죠. 거기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등기부상 주소지로 소집 통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 그런 취지의 판결인데요. 만약 이렇게 구분 소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려면 집합 건물의 모든 등기부를 열람한 뒤 그 구분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집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고 전유 부분이 아닌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것을 취소 사유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분 소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로 보냈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은 아닙니다. 구분 소유자들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구분 소유자들이 소집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발송 장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리단 집회의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는 소집 통지를 할 때 일단 구분 소유자들의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에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고 반송된 경우 그 구분 소유자들이 소유하는 전유 부분 호실의 우편함에 공고문을 두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집 통지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에 발송한 것을 집합건물법 34조 제3항에 따라 구분 소유자가 제출한 통지 장소나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에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달이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취지로 판시를 한 건데요. 특히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이 잘 송달받지 못하도록 전유 부분이 아닌 구분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가나 분양용 호텔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것을 비교적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천지방법원 결정인데요. 구분 소유자들은 해당 집회일 일주일 전에 이미 구분 소유자 전원에 대해서 그 전유 부분 주소지 또는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로 그에 관한 소집 통지서를 모두 발송하였고 해당 소집 안내문을 이 사건 건물에 공고하기도 했다. 이런 구분 소유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 전체 소유자들의 주소지를 확보하여 해당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호텔이나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그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보다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소집 통지로 보이므로 이런 소집 통지가 집합건물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방금 보신 사안에서도 법원은 해당 집합건물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희 팀이 관리단 집회에 관한 소송을 한 경험으로는 분양형 호텔의 경우에는 대체로 구분 소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이 적법했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서 전유 부분으로 발송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합 건물의 각 전유 부분과 구분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 두 곳 모두에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팀이 관리단 집회 컨설팅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소집 통지를 하라고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부상 주소지로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전유 부분에 소집 통지의 내용을 공고문 형태로 게시하거나 아니면 전유 부분 우편함에 소집 통지서를 모두 꽂아두는 방식으로 최대한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를 알리려는 노력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소집 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